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매물 증가 전국 1위, 매물 증가율이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매물 최고치 재탈하는 D-1, 아마 내일이 되면 전세 매물 최고치를 다시 써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신고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 행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 크게 증가한 폭은 아니에요. 화요일 치고는 크게 증가한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다시 또 최고치를 갱신해 나갈 것이고, 이 흐름 자체는 지금 바뀔 만한 요인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4만 건 이상 지난주에 안착했었는데 이번 주 4만 1000건 이상, 4만 1000건 이상도 보게 될 것 같아요.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증가세는 지금 뭔가 조금 더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10,000건 이상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고치 재갱신 탈환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선 이전에 3월 5일날 1100, 좀 크게 쓸까요? 1133건에서 지금 1011건, 아마 내일 되면은 최고치를 갱신할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 소폭 증가, 하지만 연초보다는 월세 물량이 더 적다. 요거 아주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어쨌든 월세 매물 더 적은 형태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전체 임대 물량 요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증가폭은 크지 않았어요. 보통 화요일 대비 증가폭은 크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되면 증가폭이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날 우려도 보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160건, 160건 상당히 많이 된 편인가요? 아니죠.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80건의 거래면 1, 2월보다는 많지만 근래 거래량이 많아졌던 3, 4월 대비는 많은 거래량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야, 5월의 거래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초반에 신고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4월에는 신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었는데 5월의 신고 속도 비교적 느리게 시작했지만 중반 들어가면서 속도가 아주 가팔라지면서 현재 1348건, 신고가 비율도 지금 봐서 31건이면은 거의 20%에 가까운 신고가 비율도 제법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의 거래 2건으로 4월의 신고가 마무리되었는데요. 2247건.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거래량 정도 나왔나요? 아마 5월의 거래량도 4월과 아주 흡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담이 끝나는 6월이 되면 다시 거래가 증가할 확률이 있는데, 지금은 양도세, 비과세 물건 처분되는 매물이 막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6월의 흐름, 여기 또 하나의 뭔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 이 와중에 신고가 대단한 신고가 2억 상승, 1억 상승 나왔고요. 거의 한 10% 정도 하락했는 대연 롯데캐슬도 눈에 띄네요. 요 두 가지 상승폭이 컸던 거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SK뷰 2차 59평형. 자, 여러분 가격대를 보시면은 한 7억 정도 하던 거, 과거 17년 뭐 조정 이걸 겪을 무렵에 한 7억 정도 하던 것이 조정 해제되면서 지금 현재 13억 5천까지 한 2배 정도 올랐다. 요즘 이런 식의 신고가가 가끔 나타나요. 거래 공백이 길게 나타났지만 어쨌든 상승 모습. 좀 많이 상승한 지역은 제가 노란색을 한번 그려볼까요?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노란색은 잘 안 보이네요. 어떤 색? 진한 파란색?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살짝 꺾여서 요 가격대에 도달하는 게 더 일반적인 행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신고가. 포레나 동네 이것도 낙폭이 보면요 20%가 넘어요. 20% 이상 하락했는 것 보이고 10% 상승, 또 한 10%, 15% 정도 상승했는 것도 눈에 띄고, 이 편한 세상 일광 분위기 어떤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네, 일광 여기 보면은 지금 10% 이상 하락한 거래 나타나고, 일단 가격 완전히 높은 이 부분들 6억 이상 하는 곳에서는 깡통 전세 현상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일부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일반적인 거래 행태에 대해서 제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면 여기에서 살짝 한번 고점을 찍고 21년 10월 이경이면은 마지막 좀 뭔가 분위기 거래량이 확 꺾이기 이전에 분위기 아주 좋을 때까지 상승을 했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 요런 모습, 요게 일반적인 거래 행태이고, 아까 거래 공백이 제법 컸던 것들은 요런 모습,
요런 모습에서 도달해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도달했는 지점은 같다. 근데 신고가로 보이는 현상은 거래 공백으로 인한 것이다. 자, 그 다음 가격도 10% 중간중간 상승하는 게 많아요. 신고가가 생각보다 다른 지역은 보다 상승하는 거래가 5월 말 파는 사람이 더 급해져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는 빵빵 터져 나오고 있다. 성원상태빌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예, 이것도 사실 상승이 커요. 그리고 재건축 상승하는 것도 간혹 눈에 띄는데 명지 대박 노블랜드 얘는 좀 제껴둘게요. 얘는 좀 특수한 물건 하나가 너무 높게 거래되는 바람에 나머지가 계속 낮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하락하는 거 있고, 오늘 거래 형태만 본다면 주간 실거래지수 보합이라고 해도 그렇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형태. 좀 전에 봤던 거 굉장한 상승, 4억 3천에서 5억 8천까지 뛰어올랐던 성원 쌍떼빌. 자, 요거 가격 한번 볼까요? 다른 아파트 막 두 배씩 오르던 그 무렵을 생각해 본다면 2017년도에도 4억 3천이었어요. 지금 가격이 뭐 많이 올랐던, 일반적으로 올랐으면 거의 한 8억까지 올라갔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 거래 공백들 때문에 요런 현상. 어쨌든 신고가는 축하드립니다. 자, 나머지 또 이거 센텀 동부 센트러빌 한 20% 가까운 하락, 나머지 10% 가까운 하락. 온천 화목 이것도 굉장한 상승이에요. 뭐 몇 퍼센트인가? 한 60% 가까운 상승이 일어났는 거. 1986년 재건축 관련해서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2억에서 2020년 4월에 2억에서 지금 5억까지 굉장한 상승률이잖아요. 지금 차트는 이렇게 납작하게 지금 보이지만 엄청난 상승, 거래 공백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일어난다. 사업을 성공하려면 꼭 이런 것들이 요런 거래, 막 점프하고 주변 아파트까지 같이 올라가는 게 있어야지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아마 요런 거래가 빵빵 터지더라도 그 이후에 인근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은 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 이슈로 빵빵 터지는 요런 것은 일반적인 거래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요즘 아마 부산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목격되는 거래 행태는 요 형태. 일반적인 거래 형태는 천천히 오르다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뭔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듯한 느낌. 요 느낌 아마 많이 아파트 여러 단지들 많이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요 느낌을 가장 일반적인 행태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거래량이 살아날 때는 확 살아났는데 5월 달에는 건당 거래대금 좀 낮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4월의 거래량이나 5월의 거래량이나 거래량은 비슷한데 아주 고가의 물건들 거래되는 현상이 지금은 좀 사라졌어요. 지금 그 비싼 물건들 사놓으면은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다시 고가 거래라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6월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아무리 살아나고 있다고 해도 4월에 거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조정 지역에서 이제 갓 깨어나던 무렵, 과거에 조정 지역에서 갓 깨어나던 그 무렵의 거래량 정도 수준, 거래 활발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그러면 과거처럼 이렇게 솟구치는 현상을 갑자기 나타날까? 지금 한 달 거래량이 2,000건 넘기기도 힘든 이 시점에서 분위기 좋을 때처럼 4,000건, 5,000건, 7,000건, 8,000건 이런 게 거래가 살아날까?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서울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포기하는 대가는 아주 처절하잖아요. 그런 청약 당첨의 행운이 언제 또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포기한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3억 미만은 한 66%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빵빵 살아나기 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이 6억 이상의 거래량이 더 팡팡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스물스물 아직까지 힘이 없어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00건 이상은 터져줘야지 뭔가 좀 다시 재사 상승 국면으로 가나 이렇게 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도 조금씩 야금야금 다시 떨어지는 모습. 대선 이후 3월달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고가의 물건들도 막 거래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뭔가 꼬무룩해지는 모습. 부산 구군별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부산 진구의 거래량이
지금 5월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4월 달의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선 모습. 여기가 거래가 좀 많이 있고요. 서구 지역도 5월의 거래 꽤나 활발해 보이고, 중구. 근데 활발해 보이는 곳은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지역들이 부산 지역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약간 회의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나마 기장군 분위기가 좀 많이 좋고, 주간 실거래 지수 상승 나올 때마다 이 기장군의 상승이 돋보였었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그렇게 뭐 늘어난다, 뭐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들진 않아요. 해운대 거래는 조금 눈에 띄게 보이네요. 113건, 거의 200건, 이번 달이 끝날 때쯤 되면 한 200건 정도. 분양권 거래량 4건 중에 1건의 신고가. 분양권 거래량 보시면은 네, 매물은 한 시장에 한 1000개 고 이상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레이 카운티, 요 가끔 눈에 띄어요. 거제동 레이 카운티 간혹 눈에 띄는데, 고점 대비, 고점 요 17층이 12억 5천, 근데 32층이 9억 9천. 거의 20% 이상 하락, 20% 이상 하락되는 모습 하나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큰 가격 변동 없는 모습. 부산 전세 거래량 4월의 거래 16건 추가되었고요. 기간에 20건 제외하고 160건의 거래, 하루에 80건씩 거래되었다. 야, 매매도 80건, 전세도 80건, 월세는 몇 건이나 될까요? 월세는 1, 2월 달에는 요게 비율이 1대 2대 1로 거의 분위기가 나타났었거든요. 전세 거래가 요 정도라면, 야, 매매 거래 80건이면 지금 전세 대비해서 매매 거래 잘 되는 편이다. 혹은 매매가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이었는데, 전세가 이제 3월달 이주가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점점 이주가 줄어드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전세 거래가 뭐 적은 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아무튼 신고되는 모습은 예년 거래량은 뛰어넘은 모습. 하지만 노란색 빨간색 선 2020년이나 2021년보다는 거래량이 좀 적다. 지금 신고 1657건. 야, 이 상태로 신고가 된다면 거의 3,000건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나와야 될 텐데,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를 더 추가하는 바람에 거래 신고는 또 많지 않게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신고가 비율을 살펴보시면 10%가 안 돼요.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억 단위로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대구 지역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심할 때는 한 5억 정도 나오던 전세가 지금 막 한 2.8억 이렇게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가 많아지니까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도 오늘 보니까 억 단위로 하락한 지역들이 더 많이 눈에 띄네요. 그 와중에 신고가도 있지만 큰 폭으로 하락한 거래만, 억 단위로 하락한 것만 동그라미 쳐고 지나가도 이렇게 하락이 더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좀 약간 특수하게 느낌도 들어요. 84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 아파트, 이 거래가액이 한 10억 이상 넘어갔었는데, 전세가는 8억이면 좀 오버다, 맞죠? 매매가가 10억, 뭐 12억까지 갔다고 손 치더라도, 이곳의 일반적인, 전세가율은 한 50% 정도. 한 10억 호가 이상 아파트들 전세가율 70%, 80% 안 나오거든요. 저 8억도 좀 특수한 거래고, 요 한 4억 정도 되는 것도 좀 특수하게 낮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거의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만 동그라미를 쳐봐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전세가 시장은 가을이 되면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2+2가 끝나는 사람들 굉장한 위기를 거칠 것이다. 뭐 물론 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뭐 2018년에 입주했는 아파트, 그러면 2020년이 되고 다시 2022년이 되었을 때, 22년 요 가을이 되었을 때 만약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는 경우라면은 전세금이 많이 올랐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는 만약에 2020년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020년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면 2020년에는 전세가가 분명히 2020년보다 더 떨어져 있는 현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금리 상승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인데 쭉 그 흐름은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많은 한 1, 2억 정도 되는 전세금을 더 물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임차인의 경우가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2020년에 전세를 놓은 사람은, 이 사람은 임대인의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임대인의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둘 다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언론에서는 임차인의 위기만
부각시킵니다. 근데 실상 가장 큰 문제는 이 임차인은 정 안 되면은 더 싼 집을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2020년에 이 아주 고가의 전세를 임대하신 임대인의 경우에는 이 생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더 싼 이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문제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요 부분 가을로 금리가 더 크게 오르고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은 아마 시장 언론에서는 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 임대인은 갑자기 1억, 2억 되는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뒤늦게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뒤늦게 알아보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런 대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또 주담대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받게 되면 또 기존 주택을 하나를 처분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라든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방송이 길어져서 차트 필요하신 부분 잠깐 살펴보시고 지나갈게요. 자, 4억 이상 거래 비중.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는 3월달, 4월달 조금 더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추세는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다. 높은 전세 부담스럽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자, 아까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요거 두 개 때문에 3월, 4월에 평균 전세가가 좀 높아지는 바람에 이 추세선이 지금 조금 더 위쪽으로 걸려 있는데 아마 지금 5월에 금리 인상 부분이 반영되는 6월, 7월쯤 되면은 사람들이 아마 이 추세선은 훨씬 더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월세 거래량 118건. 아까 매매 거래 1일 80 이렇게 80 잡아 보시면은 90 하루에 한 45건 거래되었다. 1대 2대 1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매매 거래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다른 전 월세 거래량에 비해서 매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거래가 정말 안 되네 라고 느끼고 있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평균 전세 가격 60만원, 보증금 한 5,700만원. 좀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좀 올라가는 느낌. 5,700만원에 60만원. 2020년 빨간색일 때는 보증금이 6,600만원에 월세가 60만원 정도 수준. 요때는 좀 높았었거든요.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거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예전에는 이 부산의 싼 아파트들이 비교적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평균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타 광역시 대비 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근래 들어서 부산 이 임차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